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부분에서 전체로, 전체에서 다시 부분으로, 부분을 음미하여 전체를 완전하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공, 정말 좋은 말이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음으로는 다 성공하고 싶죠. 이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럼 마음먹은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과 마음먹은 그냥 마음만 먹는 사람들, 뭐가 다른 걸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본 연구자들은 마음 먹어서 마침내 성공까지 이루는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1만 시간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3시간씩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10년이 걸리는 시간이죠. 또 매일 6시간씩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5시간, 5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매일 9시간씩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3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죠. 야, 좋네. 뭐, 이렇게 단순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럼 나는 이제 3년 코스를 선택해볼까? 뭐,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공부하고 노력해볼까? 그러면 마음먹은 대로, 지금 마음먹은 대로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예. 근데 아니다. 그래도 밥 먹을 시간은 좀 있어야 되니까 5년 코스, 하루 6시간씩 하는 거 선택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마음먹은 한 사람이 무작정 공부를 하고 무작정 노력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5, 6년 이렇게 지났어요. 마음 먹고 5, 6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과연 그래서 성공했을까요? 수십 년간의 심리학적 연구 결과는 사실 다소 좀 단호한, 좀 냉정한 결론을 얻었어요. 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노력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시간 법칙이 뭔가 약간 빈틈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냥 1만 시간 법칙이라는 아주 간략한 제목 하나만 기억하는데 그 세부 사항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정 그냥 1만 시간 법칙 법칙이래 이러면서 노력하는 거는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그냥 무작정 노력하고 나서 노력이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제대로 된 노력이었는지 봐야 되고 그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했고 자기 개발했는지를 늘 좀 봐야 되죠. 무작정 공부하면서 버티고 또 버틴다고 성공하면 다 성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다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문제냐고요? 1만 시간 법칙이 틀린 거냐고요? 그게 아니죠. 1만 시간 법칙이 틀린 게 아니라 1만 시간 법칙을 너무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말했잖아요. 과학은 단순한 것이 좋긴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단순해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이 조언을 어겼어요. 너무 단순하게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 노력하면 다 잘 되는데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이렇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1만 시간 법칙에서 뭘 잘못 파악한 걸까요? 뭘 너무 단순화 시킨 걸까요? 바로 노력의 질입니다. 퀄리티예요. 양질의 노력을 하면서 1만 시간의 공부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무작정 덤벼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 혹은 노력하면은 그냥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반복하고 이런 리허설, 반복 재생이죠. 그냥 단순 반복 재생의 방법을 쓰는데 그리고 이런 식의 노력이 굉장히 양질의 노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건요, 1만 시간 법칙에서 말하는 양질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반복 재생하는 것으로 1만 시간 해봤자 그냥 헛수고죠. 진짜 노력, 진짜 양질의 노력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 피아니스트를 살펴보세요. 40분짜리 곡, 심지어 1시간짜리 곡을 외워서 연주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마디들을 외우고 있지? 정말 놀랍죠. 이 피아노 연주자들이 근데 연습할 때 무작정 단순 반복 재생하면서 장시간의 곡을 외울 수 있었을까요? 이런 프로들은 단순히 반복 재생하는 이런 방법으로 노력해서 그 경지에 올라간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들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하는 것처럼 연주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치면 다 외워지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게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정답은 노예요. 프로 피아니스트들은 또 뛰어난 아티스트들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연습하지 않아요. 사실 피아니스트들 뿐만 아니라 뭐 바이올린 같은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이분들은 곡 전체를 잘게 쪼개요.
여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5분 단위로 잘게 쪼갭니다. 50분짜리 곡 한 개가 아니라 5분짜리 곡 10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단위별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단위별로 정말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잘 되는 부분, 쉽게 외워지는 부분은 넘어가고 잘 되지 않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기억코 잘 되게 만들죠. 변주가 급하게 이루어지거나 빠른 속도로 여러 음을 타고 내려가야 될 때, 또 손을 막 이렇게 어금 맡겨야 될 때 등등 어려운 구간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을 천천히 음미해가면서 공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분 단위로 쪼갰던 것들을 나중에 이제 10분 단위로 합칩니다. 5분짜리 10개를 10분짜리 5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이런 연습도 합니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하니까 그렇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연습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분짜리 5개의 순서를 배열해서 50분짜리 한 곡을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50분짜리 곡을 막 길게 쭉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긴 곡을 결코 한 번에 쭉 연주하고 또 연주하는 방식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큰 틀로 만들어 갑니다. 작은 단위로 나눠서 점점 큰 단위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 심리학자들이 청킹이라고 부르는 전략이죠. 작은 청크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크게 만들어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점진적 청킹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전략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요. 먼저 전체를 한 번에다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을 줄여주죠. 큰 단위를 한 번에 공략하려고 하는 것은 늘 부담이 커요. 그리고 그 부담 때문에 눌려서 연습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작은 단위를 하나씩 공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좋고 지속하기도 좋아요. 곡 전체를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면 항상 이런 마음이 들기 쉽죠. 아, 이거 언제 다 하냐. 그런데 곡을 쪼개서 작은 것을 하나씩 공략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오, 이 정도는 할만한데, 이 정도 해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언제 다 하냐, 와, 짜증나. 이런 게 아니고, 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 상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문 연주가들처럼 공부할 단위, 노력할 단위를 작게 쪼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부분별 이해를 완전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완성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부분을 이해해야 부분을 이었을 때 전체도 잘 이해가 되는 거죠.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 그림이 정말 너무 커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한 개념적으로 너무 거대한 개념이라서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부분들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 마음 안에서 합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쪼개기와 점진적인 합치기예요. 적절히 쪼개서 부분별 이해도를 높이면 부분들의 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전체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기 마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에 대한 이해를 다시 전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다시 부분을 보면 부분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공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계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노력하면 안 되고 부분, 전체, 그 다음에 다시 부분을 이해해서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이해한 눈으로 다시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거예요. 부분별로 접근한 다음에 전체를 깨닫고 전체를 통해서 다시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이든 그 이해가 더 심화됩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제대로 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음미학인 거예요. 부분을 음미하고 전체를 음미하고 더 깊어진 깨달음으로 다시 부분을 음미하는 방식의 공부입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의 공부죠. 진정한 1만 시간의 법칙은 이런 식의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다시 부분이 되고,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은 처음 이해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로 변해 있을 겁니다. 이런 음미하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과 기술이야말로 우리 삶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 생산성을 높여주는 진짜 지식, 진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 덮어놓고 노력하지 마세요. 부분에서 전체로, 다시 전체에서 부분으로 돌아오는 이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노력을 해 오셨나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시도해보세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기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